네, 이제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볼 차례가 됐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인사 나누죠. 엠비엔골드 김태현 매니저 그리고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시장 보시면서 하루하루가 참 심심하게 오히려 뭔가 이벤트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견들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보내드릴 텐데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또 요즘 시장 하시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두 분의 또 의견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인증샷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5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얽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권재원 아나운서 다시 연결합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유통주 이야기 나눠보기도 했었는데요. BGF 리테일은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올랐다가 윗거리를 길게 달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점포수 기준 편의점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도 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BGF 리테일은 5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오늘 녹십자 웰빙의 중국 진출설이 돌면서 장중 한때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녹십자 웰빙이 태반 주사제 라인액의 중국 수출을 위한 물밑 작업 중이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라인액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M게임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KB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터키에서 M게임의 나이트 온라인 신규 서버 3개가 오픈된 뒤에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11월 월 매출이 전분기 대비 271%,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에는 1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버 입장 시 대기열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M게임은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월요일 10% 급등 이후에 어제 잠시 쉬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7%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항공주들도 오늘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10월 13일 대만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대만 항공 노선이 대폭 증편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 또 TA항공까지 타이페이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의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는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의 연구 개발과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항저우 아양과 기유 항공사와의 합작 계약 체결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 그래도 탑픽으로 꼽아볼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제주항공, 김태현 매니저님 M게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실적 주냐 아니면은 뭔가 증편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되겠는데.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주 최근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네. 오르지 않았나 하는 그쵸. 의견도 있는데 비행기 많이 타고 싶죠, 계속. 그렇죠. 네. 네. 타본 지 오래됐습니까? 해외 가신 지가? 저도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어유 그래요? 네. 아유, 빨리 한번 알고 따야 되겠는데. 자, 항공주 한번 들어보죠. 제주항공 올해 탑픽을 꼽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네, 텐데. 일단 뭐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좀 가장 시장에서 뭐 네. 핫하게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마 LCC 관련된 뭐 업체들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LCC 관련돼서는 뭐 계속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이제 실적들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매출은 좀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 개선세도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11월 22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금 뭐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증자를 통해서 지금
그 기존에 뭐 상당히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불안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몰이를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특히 LCC 같은 경우 이제 근거리 그런 이제 항공편들의 증편들이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 보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할 만큼 중국발 이슈가 그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지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항공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 옌지나 그다음에 인천 하얼빈 같은 경우는 주 1회 지금 항공기가 뜨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 웨이하이 같은 경우는 주 2회 지금 비행기가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항공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중국 내 세계 노선에 대한 항공권을 지금 운항권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발 항공기 편수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뭐 조금 전에 자막에서도 나왔듯이 중국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노선 같은 경우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재취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관련된 노선들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뭐 이런 항공편에 대한 그 여객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관련된 이제 여객 관련된 매출세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항공주 제주항공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또 채팅창에 한 분께서 김태경님께서 항공주 무서운 게 유증 이렇게 짧게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지금 벌써 올해 8월 말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후에 항공주들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주항공도 8월 말에 막 10%에서 하락하는 그런 경험도 네. 있었고 다른 항공사들도 계속 유증 막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기억에서 이제 좀 멀어져도 되는 것인가 네. 하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멀어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월 달에 이제 유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증이 11월 24일 날 이제 완전히 네.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지분 희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그 해외들의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형 항공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가 없이 만약 대출을 받는다든가 특히 요즘 같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시설 투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비해서 유증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물론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유증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시점에서 잘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제 항공주들 유증에 대한 우려는 좀 씻어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태형 매니저님은 M게임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M게임의 실적 성장세가 오늘 이번에 사상 최다치를 네. 기록할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매니저님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게임주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게임을 네. 탑픽으로 뽑아가지고 분명히 그거 예.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좀 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저가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추세에 전환을 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매하기가 좀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 기대감이 이제 실적, 이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물론 뭐 단기적으로 오늘 좀 슈팅이 나와주면서 뭐 바로 막 내일 당장 막 진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만약에 눌린다 5% 이상 눌린다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또 접근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추세를 좀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요즘에 이제 이 미국과 이제 터키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이죠. 이 나이트 온라인 신규 서버 오픈 이 관련해가지고 오픈 후에 이제 월 매출이 또 급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12월 8일부터 이제 2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밤 10시에 한 개 서버가 또 추가적으로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동사의 제일 큰 이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본업이라고 잘 팔리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열혈 강호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최고 매출 경신을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0% 이상의
때문에 또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얽힌 종목들은 대부분 다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네. 자, 아무튼 중국에서 사업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예. 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예. 중국 이슈에 좀 얽힐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자, 게다가 지금 15년 만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라고 봤었을 때, 이 키워드 측면에서 봤었을 때 15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거는 나름대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중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5,000원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0,000원도 안 됩니다. 9,000원까지 좀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이제 몸통으로 오늘 좀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이 우리가 만약에 좀 상승장이었다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좋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매매하기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고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쌓인 증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밑에서 나름대로 추세 전환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나름대로 또 탑픽으로 뽑아봤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최근에 뭐 캐리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특징주로 올라오니 컬러레이도 아무래도 중국 모멘텀이 네. 강한 예. 업체거든요. 네. 매니저님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힌트로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지금 재료가 많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좀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증시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하고 얽혀있던 이런 종목이나 테마군들은 이미 많이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그 시기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하고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과 중국을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좀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 쪽 관련된 기업들 대신에 이제 너무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주목을 받았으면은 좀 한동안이라도 적어도 예. 한 달 정도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 패턴이 짧다라는 게 좀 그 그러니까요. 고민이에요. 네. 잠시 이제 시간 남으면은 조금 더 이제 여쭤볼 만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특징주 다음 주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제 BGF 리테일인가요? 네. 이 종목에 대한 편의점주 과연 두 분의 의견은요? 좋게 보셨습니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가가 좀 잘 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그래요. 그럼 임순재 대표님 네. 답변 한번 주시죠. 네, 아직도 일단 뭐, 괜찮습니까? 네, 예. 아직도 뭐 괜찮을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유통 관련 업들은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상당히 최근에 이제 시중에서 이제 관심사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편의점 관련돼서는 과거와 이제 좀 다른 그런 이제 그 구매 패턴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에 이제 차를 가져가서 이제 왕창 사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비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대형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사고 싶지 않아도 이제 충동 구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필요한 조그마의 물량만 가까운 데서 이제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아마 편의점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 단순하게 뭐 그냥 뭐 그 자기가 먹는 그 간단히 먹는 그런 음식들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편의점 같이 새롭게 이제 되는 데들은 그 안에서 식자재도 팔는 그런 이제 편의점이 증장할 만큼 편의점 업계도 약간의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소득이 뭐 내년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 편의점 관련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매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32%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4분기에도 좀 더 이런 매출 성장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월드컵 관련돼서 뭐 한국이 16강에서 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시장 실적에는 아마 4분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마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는 실적도 계속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요즘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편의점을 좀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월드컵 특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니까 주머니가 좀 얇아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편의점 매출이 좀 증가한다는 네,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증가하는 게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도 많이 증가한 상황이지만은 계속 이 증가세는 계속 될 거다 이런 수준이 그런 의견이. 네, 그리고 이제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편의점 업계 같은 네.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부가가치가 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중심으로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신선식품을 이제 그 편의점 내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가격 변동폭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신선식품을 사러 와서 다른 또 그 관련된 또 연관되는 뭐 그런 그 제품들을 이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편의점 관련된 종목의 매출은 좀 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히려 경기 방어주로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장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네요. 네. 우리 산타랠리가 아직은 뭐 기미가 없다 보니까 말이죠. 산타가 안 예. 오는 것 같아요. 산타가 월드컵 보느라고 이렇게 조금 한잔 하셔서 루돌프들이 승차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계시는데 말이죠. 네. 그만큼 참 글쎄요. 뭔가 좀 활기가 돋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대로 좀 들어 있어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십자 웰빙인데요. 두 분 다 노를 주셨네요. 이 태반주사제가 국내 시장에서 1위라고 네. 하는데 왜 노 의견을 주신 건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녹십자 웰빙이 오늘의 장중에 좀 급등을 하다가 이제 네. 좀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 좀 어렵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관계자에 따르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검토는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네.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뭐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아예 찍히거나 정말로 그쪽 내에서 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태반 주사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도 거의 80% 이상이 83%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생산, 유통 이런 거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기업이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중국 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올랐고 뭐 차트 베이스에서도 접근을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좀 너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 윗꼬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노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관련된 제품이 뭐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보류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노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또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컬러레이 끝으로 한번 볼 텐데요. 컬러레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노시군요. 그럼 저 임순재 대표님 한 분만 좀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고요. 네, 예, 많이. 그런데 그 중국에는 색조화 화장품하고 합작을 한다는데 네네. 이만큼 많이 올라갈 만한 이슈인가 한번 네. 또 여쭤보고 싶네요. 예.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노를 드렸다라고 예, 예.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뭐 지금 컬러레이 같은 경우 이제 펄 이제 알료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보면 약간 이제 진주빛처럼 이제 반짝반짝이는 이제 그런 걸 알료를 이제 펄 알료라고 그러는데 특히 화장품에 들어가는 펄 알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분야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빠르면 1월 말서부터도 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를 위한 그런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색조 화장품 관련된 그런 이제 원재료나 아니면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제 아양곽이라는 회사와 이제 합작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뭐 근데 아양가기가 이제 색조 화장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컬러레이의 그 펄 재료를 이제 같이 뭐 양사가 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더
그 제품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뭐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양과학에는 이미 지금 펄 연료를 납품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양과기가 연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3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3억 위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 되는 매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물량을 뭐 납품을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컬러레이 자체의 실적 자체가 지금 조금 이제 뭐 중국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한 60% 정도 감소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에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서 투자를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실적 부분이 많이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컬러레이가 화장품 업종이다 보니까 오늘 또 화장품주들 전일 네. 좀 쉬어갔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오르더라고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1월 말이면 네. 실내 마스크를 과연 진짜 벗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같이 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인데 말이죠. 저는 우선은 실내 마스크 해제돼도 추워가지고 네. 1월 달에는 쓸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 화장품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과거의 영광을 뭐 이렇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노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 자, 왜냐면은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도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과 같은 우리나라의 뭐 브랜드가 상당히 중국 내에서도 워낙 잘 팔렸고요. 자, 게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PR이 막 30배, 40배까지도 책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화장품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물론 뭐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워낙 좀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멀티플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비싸지는 않다라는 기업들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뭐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막 대세 상승장이 그러니까 시세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 화장품 쪽에 대한 상승을 이 견인했었던 제일 큰 이슈는 결국에 중국의 코로나19 완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다른 나라더라도 좀 지켜줄 수 있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화장품 쪽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약간 이 중국 내에서 뭐 코스맥스나 이런 로컬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한콜마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용 쪽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는데 뭐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메티칼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을 더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선별이 필요하다. 네, 화장품 네.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선별이 필요하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임순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는데 요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이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모습. 네, 그렇죠. 자칫해서 저 될 것 같아서 자칫 옮겨 탔다가는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기본 충실님도 우리 장은 미국 FOMC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슈 없이 이 표현 그대로라면 주포들의 눈치 보기. 그러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이 세력들에서 너무 주가가 네, 예, 움직여버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는가? 한번 또 질문 마지막에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뭐 좋은 얘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중국 관련된 분야만 조금 그 이슈가 뭐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부의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만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FOMC 전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FOMC 전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CPI가 지금 뭐 예상으로는 뭐 낮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아우고는 있지만 만약 예상보다 좀 낮은 그런 이제 CP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단기간에 뭐 산타를 찾고 계시는데 산타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CPI 발표, FOMC 회의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참 변동성에 주의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